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2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불사조 유튜브 토요일 영상은 반드시 꼭 시청을 하셔야 되시고, 전체적인 시황,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도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총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와 또 댓글까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또 많이 생각을 해보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12월 증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양도세 완화 이야기도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이틀 전에 제가 쇼츠로 올려드렸죠. 2차전지 주식 올라가려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개편안이 나와야 된다. 근데 다행히 어저께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 또 포스코홀딩스, 또 에코프로 관련주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 포인트를 체크해 드리니까 지금부터 노트에 적어 가시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사조가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드릴 때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2배 오르고 또 매일같이 급등하고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새롭게 말씀드리면 단타 하시는 분들은 참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종목, 올해 10개 중에 9개가 떨어진 종목 다 올라갈 건데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관성 있게 기업 분석을 하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팔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고 또 단타 종목을 해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떨 때 그런 종목을 물렸는지, 손실을 보고 있는지. 항상 시끄러울 때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떨어지면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시끄러울 때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떨어질 때 마이너스 50%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떨 때는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오르나?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NC소프트가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었는데 신작 출시하면서 또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NC소프트는 워낙에 바닥을 지금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카카오나 CJ ENM이나 넷마블이나 위메이드나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현재 대바닥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많이 산 종목은 또 대량 손절을 해서 폭락할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기관들이 전혀 매매를 하지 않는데 점상으로 5방, 6방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도 우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해서 올해 큰 수익 난 게 뭐예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주, 에코프로그룹주, 다 개인 투자자가 기관 공매도를 파산시키면서 급등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많이 오르게 되면 또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많이 떨어지면 개인이 먼저 매수하고, 작년에 삼성전자처럼 최저점에 개인들이 다 매수했잖아요. 올라가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2차전지 반도체 분석인데, 2차전지 반도체 안에서도 단기간에 볼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지금 현재 주도주들을 또 단기간에 거래량이 붙은 종목들도 많은 종목이 지나가니까 노트에 적어 가시면서 시청 부탁드리겠고, 또 무조건 매수할 3종목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종목 안에서 이 종목은 반드시 된다고 한다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오를 때 한 번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3년 내내 떨어지다가 갑자기 호재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고 있죠? 한 달 만에 2배 가고 3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이유 없다. 주식은 오를 때 빨리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정리했는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고, 미국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임금 상승 속도가 이제 꺾였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재고도 어느 정도 쌓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물가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다음 주에 CPI 있을 텐데 12일 날 3%대도 초반
지난번에 3.2, 이번에 2.9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물가는 잡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점도표에서 내년 전망이 중요하겠죠. 파웰 같은 경우도 우리 작년 초로 돌아간다면 자동으로 물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안 되니까 올라가니까 물가가 그제서야 금리를 급하게 올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가 피해를 받고 달러 강세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거 보고 파웰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는 자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긴축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최대 수혜주를 찾아봐야 된다. 올해 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금리 인상 때문에 피해를 봤던 종목들, 지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이 작년에 반도체처럼 똑같이 최대 수혜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부동산 미분양 다 해소되고 PF 대출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사에서 사과 리포트가 나왔죠. 잘못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건설주하고 부동산하고는 또 다릅니다. 올해 부동산 V자로 서울은 반등하고 최근에 횡보하고 있어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지방 미분양 해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 노른자 땅, 여의도, 압구정, 송파, 분당 할 거 없이 다 목동까지 허용해 주겠죠. 그러면 대형 건설사 참여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또 물량 부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올해 임금 인상과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집을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지도 오늘 체크를 해볼 거고, 또 유가 전쟁 나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감산해도 소용없어요. 베네수엘라도 지금 현재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자체적으로 유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계속 감산을 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고 60불대 찍었고 70불 초반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게 되면 미국 채권 금리가 벌써 5%에서 4.2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0.8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를 내년에 3번, 4번, 5번, 6번 몇 번 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고금리는 꺾일 가능성이 있고 연착륙이냐 아니냐 이 부분 체크해 주면 되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금리 내리게 됐을 경우에 수혜를 보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동안 강조드렸던 인도 같은 나라, 아시아 증시 최근에 괜찮습니다. 중국이 약간 경기가 안 좋지만 중국도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항상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 기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유가도 150불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폭락하는 거고, 주식도 끝없이 떨어지고 미국 폭락한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달러 강세로 큰 수혜를 봤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올라온 종목들이 있지만, 방산주는 만약에 휴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꺾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수혜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제약바이오, 코로나 때 언택트 수혜주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메이드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 예전에 많이 올랐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위지웍 스튜디오, 최근에 이정재 씨 관련해서 호재가 나와서 올라갔지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보시면 나옵니다. 카카오가, 네이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개 중에 1개 정도만 올라가고 있는 게 급등하고 또 급등하지, 9개는 많이 한 50%, 100% 오르면 그냥 또 마이너스 40%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주도주는 노트에 적어 가시면서 단기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시면 되시고, 꾸준하게 앞으로도 좋을 수 있는 종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면서 불사조처럼 총정리해드리고 종목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는 채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제가 잘 되게끔 노력할 거고,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그 종목이 대박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다면 지금 당장 힘든 종목들 안에서 큰 기회는 없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대주주 양도세도 30억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지금 파이팅 댓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가 사실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쇼츠에서는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있어요. 영상 좀만 줄이겠습니다. 이게 편집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화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멤버십은 매일 해요. 멤버십에서 매일같이 종목 진단하고 또 많은 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진단해드리고 여기 불사조 멤버십 카테고리 메일 있잖아요. 하루 4,000원이니까 꼭 가입해 보시고 종목 진단 거기서 해드리고 매일같이 영상 업로드 하기가 힘들어서 쇼츠 영상을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10배 성장하는 인생 역정 황금주, 포스코 그룹주, 2차전지, 카카오봇에서 쫙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멤버십 가입은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010-9152-5453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9152-5453 여기 있죠. 번호 5453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돼요. 라이브 때 이모티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하루 4,000원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사실 저도 단타 매매 더 좋아하고 하는데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 흔들리면 안 되죠. 그 종목이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많은 분들이 시청하는 종목들 여기 무료 영상에서 계속해서 오락가락 오늘 급등하고 내일 급등하는 거 알려드리면 단타 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급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직장인분들도 시청하실 수 있게끔 멤버십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이라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데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안에 한번 끊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중요한 뉴스만 볼게요. 일단 유가 자체는 보시면은 이렇게 유가는 71불이에요. 원래 60불 때도 찍었었죠. 아, 유가 문제 없구나. 그리고 미국 증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 떨어지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가 신고가 찍고 지금 난립니다. 여기서도 인버스 넣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올라가는 걸 믿으셔야 돼. 일단은 여기서 바로 안 가더라도 쉬어가더라도 추세가 일단 유지되고 있다. 큰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일본도 큰 추세로 보면 월봉상으로는 큰 추세의 공을 돌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인도 증시 신고가 가고 있고 중국 증시가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지만 쌍바닥, 쓰리바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고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잖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쇼커버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닥 종목 위주로도 우리가 손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CPI도 있고 한데 매물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양도세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사가 나왔죠. 여기 나왔습니다. 양도세 기준 완화되나 10억에 30억.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식 살 때 우리가 한 번에 돈 많은 사람 위로 확 찔르면 주가 급등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확 팔면 떨어져요. 그분들이 1%예요. 그게 공매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죠. 없는 주식 빌려다가 팔고 무차익 공매도 하고 매도 호가에 잔뜩 쌓아놓으면 누가 사겠어요? 짜증나서. 그러니까 그게 주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조작이지만 내리는 것도 조작이다. 근데 양도세 때문에 연말마다 12월마다 계속해서 찌끔찌끔 매도 나오는 거 요번 30억 상향되면은 30억까지 상향은 매우 큽니다. 예전에 50억 100억이었는데 10억은 말이 안 된다 생각 들죠. 그리고 한 종목이 아니라 두 종목 갖고 있으면 또 양도세 안 냅니다. 맨날 12월 말에 팔았다 1월 달에 다시 사는 이런 수급 고임 현상이 이게 완화가 되면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최근에 뭐 올라가는 거는 한동훈 시테마주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우리가 주식 실적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요즘 들어서 자꾸 증명이 되고 있어요. 대상홀딩스 우 보면은 이게 뭔가요? 그냥 매일 상한가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투기 장세가 맞긴 맞아요. 대상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실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한동훈 시테마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런 걸 또 올라가면 실적 좋은 건 더 하게 되는데 실적 안 좋은 게 더 많이 급등합니다. 우리가 뭐 덕성, 우 이런 종목들 보세요. 상한가 매일 갔죠. 덕성, 초돈조태로 급등하고 아무 일 없더니 다시 또 테마주로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공매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런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참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가 실적이 뭐하러 보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실적을 본다는 거는 망하지 않을 기업, 거래 정지 안 당할 기업들도 골라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 움직일 땐 절대 개별주가 움직일 때는 대형주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도 좀 반등을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아시겠죠? 그리고 인도 이야기도 제가 했었잖아요. 중에 등 돌리고 인도로 가잖아요. 그럼 인도에서 사업하는 데가 어디예요? 현대차입니다. 영업이익 1위 현대차. 인도가 시총이 세계 5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도, 베트남, 뭐 이쪽 증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분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인도 쪽에서 하고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전기차 유니5 1위로 등극했죠.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안 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 갈 수 있다.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산했는데 왜 올라가나요? 베네수엘라 열어주면 또 떨어집니다. 지금 유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원유가.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수급 논리로 인해서 감산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락 추세가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 때 마이너스 유가 필요 없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120불 가고 이런 게 참 망할 것 같을 때 그래서 투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차전지 종목들 한번 볼게요. 우리 에코프로 2차전지 기업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양극재 관련해서. 불사조가 매일같이 에코프로 BM 분석해드리고 포스코 분석해드리는데 일단은 양도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서 기관들이 대량 매수가 에코프로가 들어왔어요. 일단. 지키겠다는 얘기죠.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세만 되면 당장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이 가격을 지키고 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이젠 생겼다.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예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포스코 그룹전에서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M 여기 에코프로하고 비슷하게 흐름이 가는 게 퓨처M하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여기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가준 다음에 에코프로가 따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47조 수주가 나왔는데 매도 때리고 리포트 때리고 해가지고 또 이 모양으로 만들었죠. 상한가를 못 갈 망정. 에코프로 BM이 122평을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를 지키고 대량 거래로 한 번 더 올랐으면 일단 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괜찮을 가능성이 있고 포스코 퓨처M 여기 괜찮습니다. 제가 쇼츠에도 올려드렸지만 여기도 이번에 수주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20의 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탄력은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외국인들이 지분을 절반 팔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오른 이유는 양도세 뉴스 딱 나오고 5% 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상승 방향으로 추세를 50만 원을 뚫어준다면 일단은 이 60만 원 라인을 1차적으로 매물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승부거든요. 여기서 바로 가느냐 아니냐는 이 가격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단타 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포스코홀딩스 좋다고 하니까 내년 전망, 내후년 전망 다 좋으니까 제일 많이 매수한 구간이 여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구간이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내려가려면은 양도세가 만약에 안 됐으면 또 한 번 파동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일단 양도세 이슈가 30억으로 상향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세를 조금 더 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퓨처 M을 같이 보시고 포스코 DX는 사실 여기가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곳인데 이 구간 있죠. 5만원 살짝 이탈됐는데 여기서 다시 윗방향으로 거래량이 위로 터져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려가게 된다면 122평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는 가장 센 종목이 포스코 DX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들은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가장 많이 막 상도 치고 하는 게 인터내셔널, DX, 포스코 퓨처임 이런 게 상을 쳐요.
에코프로는 예전에는 에코프로였지만 지금 BM이 강한 상황이죠. 수주 나오고. 원래 지주회사보다 지주회사가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수주를 땄기 때문에 BM의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BM이 급등할 때 에코프로를 폭락을 의도적으로 시키는 거 보면서 공매도들이 얼마나 지금 안달이 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에코프로가 BM이 여기서 내려갈 이유는 사실 없는데 하도 리포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코프로가 122평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아 여기 시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작정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122평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포스코 홀딩스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일단은 많이 떨어지고 지켜준다면은 1차 매물대인 60만 원을 어떻게 돌파하고 지지되는지가 중요하다. 장기 투자자분들도 주가 올라가면서 장기 투자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년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리려면 공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유동성 공급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저는 반등시마다 비중을 축소했으면 좋겠는데 뭐 자이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반등시마다 비중 그러니까 예전에 순식간에 이렇게 몇십 배씩 오른 종목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EV 첨단 소재, EN 플러스 이런 종목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내려와서 반등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EN 플러스도 그렇고 지오릿 에너지도 그렇고 워낙 많이 떨어져서 반등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큰 욕심보다는 실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10배씩 오를 때 테마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시마다 조금 비중을 조절해주고 실적 나오는 기업으로 보자. 레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뭔가요? 몇 배 오르고 다 내려왔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문제 없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는 뭐 다른 거 볼 수도 있지만 SKC도 있고 뭐 다른 거 뭐 있지만 코스모 화학도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있지만 주도주로 나서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기업들이 따라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올랐던 종목들도 중요한데 지금 안 올랐던 것 중에 2차전지 사업 목적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또 웅진이 폭락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2차전지나 AI 반도체, AI 의료 쪽, 여기 로봇 이쪽은 뉴스 나오면 올라가요. 새롭게 한다고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STX도 마찬가지예요. 광산한다 그래서 10배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또 3배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일단은 관망을 하고 매도를 하고 지켜봐야 될 자리죠. 어느 정도는. 신규로 보실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운으로 하기보다는 내려가면 또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광산이든 2차전지 사업 목적이든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하시라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많이 떨어진 롯데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별로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데 바닥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솔로엠하고 솔로엠 여기가 성장률이 매우 가파르거든요. 그리고 상한가 치면서 간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안정적이에요. 떨어질 때도 별로 안 떨어집니다. 상장되고 나서 중간 단계까지 올려놓고 실적 좋아지고 한다면 이 가격에서 중장기 투자하면은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게 되면 정고점 이상 갈 종목이에요. 명신산업이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죠. 공매도 때문에. 근데 주가가 이 정도 오르면 원래 내려옵니다. 기관들이 쫙 들어오고 나서 이 정도 오르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여기서 다시 내려가서 제자리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럼 이 구간에서 V자가 나오겠죠. 여기 이제 볼린저 하한선 60에서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명신산업 가지고 있는 MS 오토텍이 제가 지금 차트는 딱 볼린저 하한선 엔벨로프 지지선에 있는데 이 구간을 심각하게 밀 방법이 없어요. 이런 종목은. 꼭 보세요. 여기서는 장대봉으로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도 주가 오르고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명신산업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를 크게 해먹은 주체도 없어요. 급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으로 따지면은 워낙 좋죠. 하나도 안 갔어요. MS 오토텍, 명신산업 하나도 안 올랐고 솔로엠도 2차전지 관련주 안에 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눈에 보이게 좋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거고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2차전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가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번 뉴스들을 체크하고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자, 반도체에는 그냥 반도체고 AI 반도체가 있어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도체주는 이게 얼마만이냐, 반도체주 상승의 깜짝 급등 이유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테마주가 난립하고 있어. 주목을 못 봐. 테마주 올라가면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안 갑니다. 그냥 상한가 가는 것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에 전망이 좋고 워낙에 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기사를 보니까 제주 반도체는 정말 많이 올랐고 칩셋 미디어는 자율주행이에요. 무상증자 이슈로 올랐죠. 이수페타시스. 저는 반도체 대형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기 좋게 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중소형주 안에서는 요 안에서는 이수페타시스를 일단 좋게 봅니다. 하나만 본다면은. 일단 한미반도체도 있고 많이 있지만 뭐 DB하이텍부터 해서 뭐 많아요. 하나 머트리얼즈도 있고 하지만 이 안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본격적으로 같이 달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잘 지켜보시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여기도 AI 반도체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 정도 보시고 엔비디아 효과로 했을 때 이 엔비디아 효과에 납품하는 장비 회사들 일단 괜찮은데 반도체 수출이 괜찮아지고 있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반도체를 너무나 밀고 있고 외국인들도 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를 추천하며 실적 성장성이나 확실한 이벤트가 있는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수페타시스만 예전에 지금 안 가고 있는 자율주행의 나무가도 열심히 말씀드리지만 1년 내내 좋다고 말씀드린 게 이수페타시스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가면 이게 간다. 반도체가 못 가면 얘도 못 가겠지만 그래서 내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은 수요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봤어요. D램 낸드 수요는 20% 늘 것으로 보고 있고 생산은 7% 1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공급을 줄였죠. 삼성전자도.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또 대형주에서 탑픽으로 보는 데가 많아요. HBM3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확실한 노하우가 있는 데는 대형주에서는 SK 하이닉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요 기사에서 엔비디아 납품한다면 주가 급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훈풍의 방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HBM3, AI주 랠리. 그러니까 AI 요새 뭐 의료 AI는 또 폭락했거든요. AI 로봇 쪽도 급등하고 요새 신통지 않은데 AI 반도체 쪽은 또 요새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반도체 올라가게 되면 봐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시려고 하잖아요. 좀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HBM3 시장에 삼성전자가 진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50% 점유율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사실상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뛰어들어서 HBM3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욕에서도 AI 기술주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주고 알파벳 주가 5% 올랐고 그래서 오픈 AI의 GPT 같은 AI 모델로 지금까지 공개된 모델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GPT-4를 뛰어넘는 수준이 구글의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제품 효과를 AMD 오르고 그러면 뭐 AI 관련주 또 스마트폰 시장은 조금 침체였었는데 스마트폰 PC 서버 시장이 유통 재고가 정상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에 피해봤던 게 또 MLCC 관련주 삼성전기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거든요. 대형주 안에서 거기 보시면 돼요. 반도체 가격 상승에 탄력을 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안 가고 갈 수가 있을까? 삼성전자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작년에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랐지만 빠졌어요. 다시 오른 때부터 삼성전자가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지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월봉상으로 추세를 타고 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지킬 라인을 지키고 다시 한번 8만원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7만원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주도주고, SK하이닉스는 제가 코스맥스하고 비교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증권사 계속 추천할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조정을 121선 이탈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 다음에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죠. 이런 식으로 오른 다음에 조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3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전망 좋다, 내년 전망 좋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122평 이탈이 없다면 올라가게 된다면 15, 16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AI 관련주 안에서는 삼성 SDS를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대형주 안에서 공매도 금지 수혜주라고 10년 만에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10년 만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10년 만에 올라간 종목이고 주가 바닥에서 올랐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10년 만에 바닥을 잡고 바닥에서 6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SDS 모멘텀이 물류 사업도 하고 있지만 AI 출시 때문에 IT 사업 성장한다고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급하게 따라잡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 딱 매물대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땡긴 다음에 사면 또 바로 잠깐 수익 나다가 또 이거 내려올 때 딴 거 올라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관종 정도를 일단 넣어두시고 조정을 기다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오픈 엣지는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AI 반도체 설계업체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 IP 수주를 기대하거든요. DDR5나 HBM3 이쪽에. 그래서 CES 삼성 뭐 가전 관련된 소식 나오지 않을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적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실적은 좋아질 거다고 올라가는 AI 반도체, 의료 AI 죄다 수백억씩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안 맞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하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21선 돌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가를 못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루닛 AI인데 지금 여기 깼죠? 요런 거나 이런 게 은근히 많거든요. 뭐 딥노이드 이런 것들도 보면은 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청 실적은 다 안 좋아요. 루닛이든 시총 몇 조입니다. 이 20배 오르고 이런 구간에서 잘못 사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잡아야 된다는 루닛이나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은. 근데 오픈 엣지는 여기다 돌려놨기 때문에 모멘텀이 나오고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타 보시는 분들만 신고가 노리고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뭐 솔트룩스다. AI 이것도 AI잖아요. 그쵸? 요런 애들은 AI 기반이긴 한데 지금 이만큼 또 오르고 쌍봉 돌파하고 위로 갔다가 10배 오르고 지금 또 밑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이렇게 쏠 때만 봐야 돼요. 내려갈지 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보시면 하나마이크론이 이것도 HBM 후공정 담당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 지켜야 돼요. 27,000원을 지키고 위로 쌓아야 됩니다. 27,000원을 지키고 이거 못 지키면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만큼 올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파동도 나오는 걸 기대하고 하는 거지 일단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보시긴 보시되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성전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MLCC 카메라 모듈 쪽 반도체 기판이에요.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고 점점 늘어난다면 카메라 모듈 쪽으로 또 자율주행 쪽으로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력하는 게 MLCC인데 여기가 고성장 구간에 좀 진입을 할 수가 있죠. 전장 장비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주가가 올라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전기는 더 많이 올라요. 제가 항상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눌림목일 때 보시면 돼요. 근데 자율주행 관련주 안에서도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많이 오른 거에서는 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MC넥스 이런 것들이 카메라 눈의 역할을 하는 회사거든요. 최근에 양매수 들어오면서 공매도 금지 수혜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봉 바닥권에 있으니까 여기서 거래가 한번 터지는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이건 우량주니까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우량주입니다. MC넥스는. 그리고 좀 더 바닥에 있는 거 보신다면 전 나무가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중요한데 이수페타시스를 요새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애들보다
한번 너무 세게 올랐죠. 이런 식으로 월봉상. 그럼 여기서 바로 못 치고 올라가면은 얘도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려와서 10월선 깨고 내려오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격이 어저께는 이제 양도세 이야기 나오면서 반도체 훈풍 나오면서 올랐는데 여기 25,000원 라인이 이탈되면은 한마디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25,000원, 6,000원을 깨면은 이수 페타시스가 좀 쉬었다 갈 텐데 나중에 가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서 윗방향으로 거래가 터져서 다시 32,000원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윗방향을 도전해서 이 윗단으로 한번 가겠다는 거예요. 쌍봉 쪽으로.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가 움직이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 보시는 분들은 나무가하고 MC넥스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AI 관련주 네이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이버를. 카카오도 제가 지금 현재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카카오가. 그래서 37,000원에 카카오 추천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양매수 들어오고 공매도 금지 수혜줍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55,000원 돌파하면 6만원 정도 가게 되면 바닥에서 거의 더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카카오의 큰 매물 때는 여기 6만원 라인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요만큼 수익 내기 위해서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전부터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게임 스트리밍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많은 분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공매도 금지 수혜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AI 관련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카페24다 이런 종목들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보세요. 더블 치고 제자리 내려와서 최저점으로는 안 가요. 1억이 2억 됐다가 1억 1,000만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지분 투자로 급등하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요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급등했을 때 사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급등하면 다 내려오잖아요. 아까 2차전지 할 때 STX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급등을 한 다음에 결국은 내가 못 버텨요. 광산으로 올랐지만 1억이 3억 됐다가 3억이 1억 되진 않아요. 1억 5천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을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후에 뚫어버린다는 거, 호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런 자리, 오르기 전 가격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카페에서도 요런 자리에 있는 걸 보시라는 거. 이런 자리에서 달려들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래도 답답하지만 행보하면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리오프닝 주식도 지금 뭐 가고 있는 게 콘텐츠리 중간에 여기 부채가 많아요. 여기가 왜 올랐나요? 지금 현재 극장에서 지금 1,000만 관객을 목표로 하는 영화가 나왔죠. 서울의 봄이. 근데 그래서 그냥 오른 거예요. 콘텐츠리 중앙이. 근데 여기는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CJ 기업 보시라고 하신 거예요. CJ ENM 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종목 엔터주 안에서도 몇 불의 1토막 난 거, 넷마블, 위메이드, 맥스 이런 종목들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위메이드 왜 좋아하시겠어요? 코인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코인 때문에. 그쵸? 그리고 강조는 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계속 추천하면 한 번 먹다 떨어지면 또 왕창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 기회를 봐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더블 이상 쳤을 때. 위메이드든 위메이드, 맥스든. 그러니까 안 간 걸 보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 거에선 단타 치시고. 그래서 CJ가 대한통운도 매우 지금 주가가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보세요. 아무도 안 할 때입니다. 완전 바닥에서 몇 년째 떨어지고 행보하다가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실적이 엄청 좋아져서 가는 게 아니라 CJ 대한통운이 CJ EN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CJ CGV 유상증자 한다 그럴 때도 개미들 다 털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CJ가 망한다고 했는데 CJ 그때 안 좋은 뉴스 많았더니 그때부터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간 거 안에서는 한 방을 노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CJ CGV라는 거예요. CJ CGV는 바닥 횡보고 유상증자 물량 소화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거든요. 쇼커버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어요. 예전에 공매도 쳐놓은 거.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하면 아시아나 IDT 같은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서. 지금 아시아나 IDT는 또 단타 종목이에요. 아시아나 항공이든.
실적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CJ-CGV는 영화도 잘 되고 있고 부채도 확 줄었고 올리브 네트워크스 호재가 나올 수 있고 이제 채권 발행도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 이 바닥주가 급등을 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CJ-CGV를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700원 언제든지 20% 급등할 자리에서 위치하고 있다.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형주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무슨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또 웹툰 관련주는 뭐 없나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광고 관련주. 네이버 스트리밍 하는데 네이버는 무거우니까 큰 수익 안 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또 움직이는 리스크 있는 게 NBT 같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전에 올랐을 때 거래량만큼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런 종목 특징이 있죠. 급등할 때 사면 물리죠. 중간에 5일선 단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확 내려옵니다. 확 올랐어요. 그럼 내려온 다음에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때 단타를 치시라는 거예요. 열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뭐 웹툰 관련주, 네이버 관련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이민정책 관련주, 뭐 유아용품 관련주 지금 워낙에 이제 저출산 관련주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실적 좋은 아가방 컴퍼니는 안 가요. 꿈비 이런 종목들도 뭐 크게 안 움직입니다. 근데 가장 시끄러운 게 이민정책 수혜주로 뭐 오픈롤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붙어요. 그러니까 단타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뭐 좀 쉬었다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또 단타 치는 거예요. 오픈롤. 상장됐을 때 거래량만큼 약간 나오는 것 같아서 원래 신규 상장주 제가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민정책 수혜주로 얘랑 또 가장 시끄러운 게 엑스페렉스 이건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릴게요. 급등 들어갔죠? 그리고 26,000원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3,000원이에요. 1억 넘으면 1,000만 원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대량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지 마세요. 눌릴 때 조금 5일선 지킬 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우리가 이민정책, 인증기기, 이 전자여권 이런 거 관련주인데 실적은 상관이 없어요. 테마주는 실적 상관없습니다. 오픈롤도 그렇고 요새 급등하는 게 실적이 워낙 상관없다 보니까 뭐 수급 붙은 종목들 단타 칠 땐 이런 거 등록하고 보시면 돼요. 셀바스 AI가 또 AI 관련주 중에 많이 올라 있지만 이게 사실은 뭐 지분 투자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메디아나 인수하면서 뭐 의료 AI에는 최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쉰지가 좀 오래됐어요. 이것도. 쉰지가 오래됐는데 실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셀바스 AI도 매출 394억이에요. 아시겠죠? 루니치 총 2조 3천억인데 적자 수백억씩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갖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셀바스 AI 같은 게 만약에 올라가면은 거래량에 붙어서 올라가면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뭐 메디아나 인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STO 관련주 중에는 사실 토큰 관련주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IT센 이런 게 최근에 급등주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 보세요. 생전 기관 외국인도 안 하는 종목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뭐 토큰 이러면서 주가 급등해서 2배. 기관들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월봉 치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 수혜 준 거예요. 공매도가 당분간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하나투자증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무조건 물립니다. 정고점 왔기 때문에. 그럼 다시 내려왔다 다시 치고 올라갈 때 봐야죠. 하나투자증권은. 토큰 관련주 또 있어요. 한국토지신탁도 토큰 관련주입니다. 이게 신탁회사긴 하지만 배당을 8% 줘가지고 배당주로 엮여 있는데 변동이 안 커요. 요게 4% 오르면 변동성이 이렇게 커 보이거든요. 요런 것도 토큰 관련 뉴스가 나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한번 쏘겠죠. 그러니까 토큰 관련주 보신다면은 하나투자증권 놓치신 분들은 한국토지신탁이 오를 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건설주로도 볼 수 있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자율주행도 있고 지금 반도체 많이 봐드리고 있는데 대형주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칩스앤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많은 분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가 이제 AMD 반도체 인텔 수혜주로 보고 있고 중국 매출 늘어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무상증자 이슈로 일단은 쭉 올랐죠. 14,000원에서 34,000원까지.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달려서 매물을 뚫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위에 급등을 한 다음에도 윗골이 달리면 여기서 하면 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런 구간을 잘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는 짜증난다고 안 하거든요. 안 가서. 요런 식으로 오른 다음에 또 몇 달간 이러고 있잖아요. 요렇게 가면 이제 비중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간 나무가 같은 거 보시고 MC넥스 같은 거 보시고 이런 게 자율주행의 바닥에 있는 주식이에요. 남들 안 보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엔비디아 수혜주로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수혜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판 관련주, 구글에서 AI 관련주 수혜주로 이걸 보는 건데 이게 만약에 치고 올라가야 가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도 안 되고 반도체 갈면 얘가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손재가가 명확하게 하단 라인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뭐 KC텍도 기억나는데 AI 반도체 관련주에 근데 요것도 최근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좋은 것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관심 종목 정도만 넣어두세요. 이게 AI 반도체 수혜주는 맞고 기관이 들어오는데 한 번 더 칠 가능성은 있어요. 21선 이탈 안 되면은.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만큼 오르고 나서 또 조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관종 정도로 넣어줄 수 있는 뭐 반도체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민정책, 뭐 AI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시끄럽고 많이 올라있는 종목 말씀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이 KC텍 한 달 전에 손절 치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 사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바이오 종목, 사실 HLB는 NDA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NDA로. 근데 바이오 종목 안에서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갔다가 크게 안 밀리죠.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은 또 조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워낙 무섭기 때문에. JW 중해제약도 그랬죠. 그쵸? 이게 오른 다음에 갑자기 폭락 나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시끄러운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조현병 관련주, 항우울제 관련주 뭐 이런 게 뭐죠? 한국파마 이런 것들이 또 세력 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 얼마나 떨어졌나요? 이런 자리에 있는 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끄러우니까 보시되 하나, 둘 급등하고 내려왔다 셋 급등. 그럼 여기서 넷을 노리는데 올라가다가 뭐 단타 치고 빠지면 모르는데 가다 내려오면 또 물리는 거죠. 하지만 월봉상으로 워낙 밑에서 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나이백 같은 것들. 이건 뭐예요? 하도 비만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뭐 펩타이드를 개발하면서 특허를 냈어요. 노화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렇게 오른 다음에 확 내려와서 이게 1억이 2억 한 3천 됐다가 다시 보면은 뭐 또 다시 1억 2, 3천 됐다가 올라 이거 마이너스 수십 프로 먹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한 번, 두 배 쳤던 거 중에 내려온 걸 보시라는 거예요. 보실 때. 아예 왕창 내려오고 다시 스타트할 때 보시면 돼요. 스타트할 때. 최저점은 가면 안 됩니다. 최저점 가기 전에 올라야 돼요. 상치고 거래 터졌죠. 그러면 이런 애들 갖고 단타 치는 거예요. 또. 비만 치료제 갖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되는 거지 막상 급등한 거 따라잡으면 연타석으로 3, 4배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중에 안정적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렸잖아요. 어때요? 이거 몇 년 만에 오른 건데 사실 한미약품 제일 좋은 회사예요. 이 의료 회사 중에 제약바이오 중에 한미사이언스하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시고 휴젤 같은 거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국콜마가 가지고 있는 HK 이노엔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 타임 쉬는 구간이니까 다시 가는지 체크해야 되죠. 한국콜마는 화장품 중에 ODM, OEM 관련주 중에 가장 저평가 종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화장품 조합에서 한국콜마 하나를 말씀드리고 있고 바이오 종목들은 또 너무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동아 ST 이런 종목들 이런 게 주가가 여러 번 치고 나서 다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구나. 바이오 종목도 월봉 보면은 코로나 때 하나도 안 올랐어요. 동아 ST도. 아, 그러면 이게 월봉상으로 바닥권에 있긴 있다. 그럼 이런 거 갖고는 손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중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하고 내려오고 급등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종근당 같은 종목들 좋아하시는데 요건 단타로 보셔야 돼요. 또 왕창 땡긴 다음에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가다가 뚫으면 괜찮은데 가다가 내려오면 또 이거는 단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은 대한유팜이 또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했던 게 급등하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여기서 몇 년 전에 완전 수백 프로 오르고 지금 월봉 20월선에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창사일에 최대 실적 나오고 지금 자리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게 스타트가 들어가면 크게 올라갑니다. 대한유팜 같은 종목들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제약바이오주나 보지 마시고 뭐 셀트리온도 있고 많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합병 이슈 나오고 하지만 셀트리온이 여기서 정말로 잘 될지 일단은 지금 추세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매물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아, 바이오주가 그래도 코로나 때 못 간 애들 위주로 조금 움직이고 있구나. 요 정도로 보면서 바이오주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우리가 뭐 휴젤도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이제 톡신 관련주는 사실 여기가 워낙에 미용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화장품주나 리오프닝 주식에서는 뭐 이차물도 보면은 보세요. 올라갔다가 제자리 다 내려오고 급등하면 다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최저가까지 내려와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최저가 내려오면 안 됩니다. 호텔신라 여기는 확 때리고 아직 급등은 안 했어요. 이거나 LG생활건강도 공매도 확 때리고 아직 급등 안 들어갔죠. 최근에 워낙 바닥주가 올라가니까 이런 애들은 팔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대한항공이나 하나투어 좋다고 말씀드린 대로 추세 계속 좋아요. 이해되셨죠?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 GS 리테일 요런 종목들 BGF 리테일 이런 것들 워낙에 바닥에 있거든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강원랜드 이런 애들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강원랜드 보세요. 리오프닝 바닥주 보시는 분들은 한 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리테일 관련주는 사실은 성장주는 아니에요. 우리 편의점 관련주는 코로나 때 수혜를 많이 받죠. 그래서 제가 아예 동남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LVMC 홀딩스를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 편의점 2,000개까지 이제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는 지금 팔 거 없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들은. 근데 그 중에 한국콜마가 자회사도 단단하고 실적이 좋고 중장기적으로 보기에 괜찮다. 실적 좋은 대연 안 갑니다.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거. 이런 애들 가면은 한 번에 20%도 갈 수가 있어요. 워낙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스타트를. 이해되셨죠? 예전에 많이 올랐던 휴비츠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있을 때 하면은 제자리 내려옵니다. 제자리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래량이 죽었어요. 이런 종목들은. 토니모리 급등했다 다 내려왔죠. 현대백화점 어느덧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려온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게임주는 반등하지만 NC소프트는 지금 이 기관들이 왕창 샀다 또 다 손절 치잖아요. 하지만 이제 매출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 자리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기다렸으면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유일하게 못 갔어요. 잘 가다가 신작 출시하고 이렇게 됐지만 워낙에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클래시스가 이 미용 쪽에서는 올해 1년 내내 계속 괜찮았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거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올라있을 때 하면 안 돼요. 아예 바닥권에 보시든가. 다 내려옵니다. 화장품도 아모레 퍼시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모레 G 이런 종목들. 근데 공통적인 거는 급등만 하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CJ 관련주가 워낙 세고 또 연말에 지금 극장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리오프닝에서는 CJ, CGV 그냥 보시라고 제가 단호하게 5,700원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볼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아예. 게임주 안에서 아까 제가 그래서 NC소프트도 있지만 사실 넷마블 CJ ENM도 있지만 W게임즈 이게 가장 실적이 좋은 애예요. 아예 공매도 금지 수혜주로 얘를 보세요. 추세가 월봉 20월선에 그동안 안 갔으니까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중에 우리가 리오프닝 되고 있는 또 사실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들 M게임 중국향 매출이 너무 좋아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올라가면 20%예요. 요런 거는 올라간 다음에 보면 많은 분들 못 사요. 많은 분들 올라간 거 사신 분들은 단타는 원래 알아서 하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거는 무조건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 M게임, W게임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졌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를 중점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거 보시고 S1 여기가 21선 정배열이에요. 요런 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좋은 종목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보시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 구독, 좋아요 엄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지금 54분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알려드린 종목만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관심 종목 등록하고 제가 조사하고 괜찮은 것들만 골라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 안에 마음에 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단 많이 오른 거는 단타로 보셔야 돼요. 제가 그런 것들 여기서 좋다고 얘기하면 한 번 더 오르면 그만인데 그럼 단타 먹었네 이러면 안 팔면 다 손실이라서 어떡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종목도 지금 S1은 조정시 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런 자리가 좋은 거예요. 요런 자리가.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건설 섹터 안에서는 제가 이 내년에 가장 빛낼 수 있는 종목이 대우건설로 보고 있어요. 자, 대우건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대우건설이 실적은 미친 듯이 좋은 기업이고 수급은 미친 듯이 쇼커버링이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건설사 망한다고 했던 데가 반성문을 썼죠. 여기 기사 있죠? 증권사. HD,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이런 거 GS건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건설사는 두 부류입니다. 대우건설같이 아예 탑픽, 국내 분양도 1위, 1, 2위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함께 1, 2위 다투고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 원전도 1, 2위를 다투고 국내 한남 수주에 좋은 신정동부터 해서 전부 다 수주하고 있어요. 안산주공도 지금 하네요. 여기가 한남구역도 계약했고 10,000원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가장 탑픽인데 이 전고점 5,000원 넘어가면은 매물이 7,000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7,000원 가면은 그 건설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사가 올랐을 때는 코로나 때 4배, 5배 오른 거 이외에 집값 오를 때 오른 적 없어요. 집값은 내년에는 횡보 안정화라고 보고 있어요. 횡보 안정화, 폭락도 아니고 횡보 안정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급등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인데 신정동, 압구정 여기 뭐 분당부터 해서 다 재개발 재건축해주면 여기 다 들어갑니다. GS건설조차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안 하고 싶은데도 많은 분들이 왜 GS건설이 안 떨어지겠어요? 지금 현재 싸기 때문이에요. 순살 아파트는 이야기 나왔지만 GS건설도 여기 탑3 건설사 아니에요. 근데 대우건설이 수혜를 많이 보겠죠. 수주 쪽에서. 그리고 DLENC, 현대건설, 삼성물산 여기 죄다 추세를 한번 보세요. HDC, 현대산업개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설주가 지금 PF 대출로 많은 분들 물량 뺏고 있는 겁니다. 요런 종목 안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약이 나오는 건 진성TC, DY파워, 진성TC, 대창단조, DY파워 보시면 돼요. 여기가 하나도 안 올랐는데 재건약이 뜨면 바로 20% 그날 갑니다. 그리고 무슨 네옴시티 관련주. 그래서 대창단조, 진성시, DY파 요 실적 제일 좋은 기업이니까 여기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토지신탁이나 한국자산신탁은 배당 보시는 분들 보세요. 그리고 아까 토큰 관련주로 토지신탁이 엮일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여기는 워낙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큰 부채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조선주는 삼성중공업하고 제가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하이로코리아만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추세가 좋죠. 태강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처럼 연봉상으로 10년봉을 이렇게 돌파 가능한 걸로 연봉 10년봉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10년봉 위로 가는 거 해서 제가 쇼츠로 LVMC 올려드린 게 괜히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LVMC 올려드린 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율주행 했고 그리고 건설주 했고 됐죠. 그리고 자동차주만 하면 되는데 이 자동차주가 정말로 박수 한번 주자고요. 14년 만에 지각변동 현대차 삼성 누르고 연간 영업이 1위예요. 제가 유튜브 하는 그날까지 현대차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LG전자하고. LG전자 지금 4분기 실적 때문에 약간 밀렸지만 LG전자 애플카 이하식으로 또 갑니다. LG전자가 그 초반에 땡겨놓은 거 저기 또 글로벌 펀드 자금에서 땡겨놓고 떨어진 거예요. 물론 조정을 예상을 그때 했었었고 지금부터는 LG전자 좀 밀렸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보고 있고 현대차는 사상 1위예요. 기아도 수출 5위에서 2위 합치면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고 도요타보다 높습니다. 테슬라보다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가장 좋아지고는 현대차를 우리가 안 좋다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상체계 1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현대차가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현대차 납품하는 회사들 그리고 EV9 나오죠. EV5는 동남아 지금 라오스,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난립니다. EV6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무슨 뭐 피카온 약이 2년째 틀렸는데도 공매도로 조작해 놓은 데가 여기잖아요. 현대차 그룹주.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못 가고 있지만 현대차말로 지금 봐야 된다고 전 보고 있어요. 연봉 보세요. 내년을 주도할 수가 있고 월봉상으로도 월봉 20월선에 와 있잖아요. 월봉 20월선에. 여기 와 있는 거를 보는 게 현대위아를 제가 지난주에 또 강조드렸죠. 월봉 20월선에 있어요. 여기 무조건 보세요. 현대위아, 자율주행, 뭐 열처리 이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까지 자율주행. 대형준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현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여기까지 보시면 충분합니다. 월봉 20월선이에요. 20월선. 중소형주 안에서는 2차전지 전기차 쪽에 MS 오토텍 여기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위로 급등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MS 오토텍 월봉 20월선 자리에 있고 명신사로 가지고 있고 떨어질 이유가 1도 없는 기업이 여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 자동차주는 제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단타 붙을 수 있어요. 경창산업 다 내려왔죠. 동원금속 다 내려왔죠. 코리아 FT도 최근에 요만큼 오른 다음에 요만큼 내려왔죠. 안 내려오는 거 없습니다. 요런 게 실적이 좋은 애들이에요. 요런 것들이. 아시겠죠? 나무가 자율주행 그리고 신세계 INC 뭐죠? 전기차 충전.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율주행 하나만 더 한번 급등할 것 같은 게 DY도 한번 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래량에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 한 가지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LVMC 홀딩스는 탑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기업 설명은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태국도 출산율이 1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 어떻게 되죠? 여기 기사를 딱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지금 절반도 안 되는데 유일하게 지금 보면은 라오스 출산율이 높아요. 그리고 한국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베트남 2.53 베트남에서 LV가 소형 트럭 지금 2위 하고 있죠. 2위 하고 있죠. 그리고 평균 중위연령 나이가 라오스가 20.8세예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으로 공장 현대차도 옮기고 라오스의 현대차 기아차 50% 독점하고 라오스는 평균 연령 20.8세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엄청 뜰 수 있는 데고 지금 자원이 많은 나라라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쪽이 앞으로 뜰 건지 라오스 쪽이 반드시 뜬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포브스에 선정한 여행하고 싶은 기업 1위 2008년도에 선정한 데가 라오스입니다. 그 정도로 라오스가 앞으로 뜰 수 있는 나라는 걸 보여주는 기사고 그 다음에 요것만 보세요. 어제 나온 기사죠. 그저께 라오스에서 빠르게 확장 중인 스타벅스예요. LVMC가 정말로 대단한 게 스타벅스가 이제 생겨서 4호점 오픈했죠. 이제 리오프닝이에요. 방비행이든 루앙프라망이든 거기다가 편의점 세우고 마트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갔을 때 모르는 데가 없을 거예요. 이제는 LV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거 짓고 있거든요. 쇼핑몰도 라오스 비엔텐에서 제일 큰 거 3개 짓습니다. 병원 짓고 거기다 병원 들어가고 동구바이오 제약 들어가고.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이 지금 작지만 눈여겨볼 수 있는데 막 들어가고 있고 세븐일레븐이 4호점 생겼는데 LVMC 코콕마트 같은 경우는 벌써 14개 생기고 400호점까지 계약했대요. 그러면은 이거 자회사로 편입하겠죠. 왜? 인도차이나뱅크가 LVMC에 전재산 넣어놨습니다. 자본금. 인도차이나뱅크는 그 라오스 민간은행 1위 기업이라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그 채널A 특집에서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프랜차이즈가 뜨고 있는데 삼원가든 무슨 명륜 진사갈비부터 해서 전부 다 LV 통해서 지금 진출하고 있어서 라오스가 제2의 몽골이 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마트, CU, GS 프랜차이즈 시장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몽골이 라오스는 LVMC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뭘로? 뚝뚝이로. 뚝뚝이 우리가 그 태국 갔을 때 타는 거 그 바가지 쓰고 탑니다. 근데 어플 출시해가지고 지금 라오스에서 택시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EV 뚝뚝, 전기 EV 뚝뚝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지금 라오스의 명물 됐어요. 그럼 온 국민이 안다는 거예요. 마트도 온 국민이 알고.
한류용품도 있죠. 그래서 K 프랜차이즈의 성지가 될 거다. 24세 인구가 50%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LVMC를 제치고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거기에다가는 제가 항상 올려드리는데 멤버십을 항상 올려드리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오스가 요거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광물 자원이 가장 많은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여기 지금 LVMC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글로벌 광산 상장회사에서 3년 정도 회계 담당자로 근무했던 분이 LVMC에 근무하고 있어요. 회사에 전화하면 3년째, 2년째 지금 광산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라오스에서 LV 빼고 지금 할 수 없다는 게 전기차 충전, 무슨 뭐 마트, 병원, 뭐 현대차, 기아차, 독점, 트럭 90%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물류도 장악했잖아요. 물류도 제가 보여드리면은 제가 지분을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 쪽에서도 여기 지금 넣어놨잖아요. 코코넛 사일로에.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코코넛 사일로에 여기 보시면은 요 지분이 요 기사가 뭐냐면 여기 영어 읽어보시면은 LVMC에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제가 멤버십에만 공개해드렸는데 항상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거든요. 이분이 이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글로벌 광산회사에 3년 동안 회계 담당자로 근무했던 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게 뻥이 아닙니다. 한다 그러면 맨날 기사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산 뉴스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한가 몇 방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 지분 있죠. 요분이 이제 제가 알아낸 건데, 그리고 여기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가 코코넛 사일로 여기에 지분 들어가 있잖아요. LV하고 합작법인 설립해서 지금 물류 장악하고 있어서 콕콕 무브 통해서 어플로 출시하고 어플로 호출하고 해서 택시하고 EV 뚝뚝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지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도차이나 뱅크가 LV 지분 갖고 있듯이 자회사 편입하겠죠. 광산 뉴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오스 경제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광물 자원 역할을 하는데 LV가 준비를 안 할 리가 없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콕콕챗이 출시가 됐으니까 요 기사만 보세요. 딴 거 없습니다. 요 콕콕챗이 우리나라로 카카오톡이잖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은행, 증권, 택시 다 하죠. 그걸 지금 LV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오스 정부 관계자가 요 콕콕챗을 갖다가 정부 민원 처리, 정책 홍보부터 한다고 전에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요 기사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카카오톡이 장악이 되면은 아예 라오스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직원이 5,000명인데 이제 10,000명 되겠죠. 편의점, 그리고 택시기사, EV 뚝뚝기사, 요런 거. 모바일 카톡 이런 직원들 막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볼린지 하한사에서 다음 주부터는 위로 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0배 성장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때 하나도 안 했던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만 했지. 지금 베트남 트럭 2위하고 캄보디아 쪽 중고차하고 미얀마 뺀 거예요. 미얀마까지 되면은 얼마까지 올라가겠어요? 광산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STX라고 보세요. 광산하고 10배 오른 거. 오르지 않은 루닛이라고 보세요. AI도 합니다. LV가. 바이오도 해요. 임상도 이제는. 기사 찾아보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LVMC가 전고점 뛰어넘어서 저는 시총이 1조 이상 보고 10배 성장하니까 시총이 사실 옛날 시총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회사로 편입되면 영업이익은 이번에도 흑자예요. 순이익이 적자입니다. 워낙에 투자를 많이 하고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기에 보면은 LV는 PBR은 0.8이지만 여기 분기 영업이익 보면 작년보다는 매출 10% 늘었고 분기 영업이익 여기 나오잖아요. 흑자잖아요. 요번에도. 순이익이 적자인 거예요. 순이익이. 부채 50%에 자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AI, 루닛 이런 기업들 보세요. 적자가 몇백억 나오나. 실적 아무리 좋아도 요새 안 오르고 앞으로 뭐 한다 그래야 주가 급등합니다. 루닛, 금양 수백억씩 적자인데 시총 10조 찍었어요. 자원개발주 중에. 그쵸? 그래서 LVMC가 지금 10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거 맞고 제가 쇼츠에도 올려놨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쭉쭉 거래량 터지면서 전고점 넣으면서 연봉 10년봉 가면서 1, 2월까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쭉쭉 올라서 전고점 팍팍 오르고 이렇게 하면은
아예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전고점 이상을 안 돌파할 이유는 아예 없어요. 월봉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주봉도 보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목하시면 되시고, 이런 종목들이 또 우리가 매각량이 나올 수 있는 게, 대주주가 지금 지난번에 올랐을 때 그 인도차이나뱅크 지분 350억 수익 실현 안 했거든요. 그럼 인도차이나 지분 주식 전환하면 지분 53%까지 올라가는데 최근에 지분 매각한다고 점삭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투자 유치에서 급등하는 카페24가 있고, 한국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라오스로 진출하게 된다면 LV 지분을 노리겠죠.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 정말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신있게 가보겠습니다. 상승 눌림목이에요. 다 이렇습니다. 대다수 급등 안 한 종목들은. 그래서 2330원부터 400원 사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1시간 10분 했네요.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 멤버십 가입은 꼭 해보시고, 저는 이렇게 멤버십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문자 주세요. 010-9152-5453으로 문자 주세요. 자, 멤버십일 혜택은 종목 진단, 그리고 이제 뭐 종목 추천, 단타도 알려드립니다. 종목 추천, 그리고 기업 분석. 멤버십에서 정말 자세하게 기업 분석 또 해드린 거 무료 영상에 공개 안 하는 거 많아요. 그리고 이모티콘. 요런 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4,000원. 전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매일 하는 멤버십이 있나? 1시간씩.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튜브에 하셔야 돼요. 여기 안 하시면 라이브 못 봅니다. 저는 유튜브에 안 하는 게 저한테도 훨씬 좋지만, 많은 분들 여기서 모여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유튜브에 하는 거예요. 멤버십 지금 가입하시고, 또 문자를 또 주세요. 가입하시고 나셔도. 그래서 지금 가입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강의 정말 준비 많이 했죠. 다 외워서 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고, 지금 너무 도움됐다라고 파이팅 댓글 부탁드릴게요. 2차전지 반도체부터 총정리 단타 종목, 모든 주도주. 지금 당장 안 가면 어때요? 내일 급등하면 되는 거지. 기다려서 수익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불나방처럼 오늘 좋고 내일 좋다고 하는 스타일로 안 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실 분들도 있지만 직장인들은 못해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멤버십에서 훨씬 더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도움 됐다라고 댓글 부탁드리겠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불꽃가족분들.